어젯밤 비록 시험 보기 전날처럼 초조해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래도 난 해낼 수 있어.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세 계약서 쓰는 날. 와, 계약서다. 오늘을 위해서 난 준비를 많이 했지. 어디 한번 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진짜 어떡하지?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안녕하세요. 부동산 좀 하는 남자 TV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리님 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라더 방금 내 포스 봤어요? 아, 봤죠? 완전 공감 가죠? 완전.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진짜요? 그럼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처음 하면은 다 실수가 있는 법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가도 처음 앉으면 거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공인중개사분도 같이 있고 집주인 아주머니도 계시고. 맞아. 언제 계약서 처음 써보셨어요? 저는 2018년 12월 어느 겨울날. 무슨 집 구하신 거예요? 저는 전세로. 이유는 내 뭐예요? 집.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네. 전세도 내 집이 되나? 내 그 전세. 집주인분이 들으시면은 열받죠. 아니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는데 그 불현듯 나타난 세입자가 사실 사고 내 집 싶어. 마련이라고 그러면 사실 사고 싶었으나. 근데 제가 이제 전세 계약하는 곳이 이제 집주인 분이 건물 주셨어요.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 통째로 다 끄신 거예요? 네. 야. 싫어. 그래서 계약은 잘 하셨어요 그때? 네, 그냥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집을 아무리 둘러봐도 뭐 하자가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잘 모르죠. 그냥 대충 보잖아요. 근데 우선은 호구처럼 보이기 싫어가지고 네. 최대한 말을 아꼈어요. 말 아끼면 호구처럼 보이는데 좀 아는 척을 하셔야 아니지, 돼요. 말을 오히려 막 너무 유창하게 이렇게 하면 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근데 부동산 이모가 여기는 집이 되게 잘 네. 빠지고 잘 하는 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근저당, 등기부 등본 예. 뭐 이런 거 이제 떼주는데 사실 그것도 잘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그냥 해당 없음. 그래서 깨끗하다고. 그래서 깨끗해요. 그래서 전세 계약할 때는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분들은 중개를 하시는 것뿐이지 그 법률의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뭐 괜찮아요 해서 넘어갔어요 하면 안 되는 거고 체크할 게 여러 개 있었던 거죠. 그거는 제가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브라더는 그러면 몇 년 전, 몇십 년 전, 몇십 년 전이라니. 몇십 년 전에 언제 처음 집 계약서 써봤어요? 저 대학 다닐 때. 그럼 제가 20년 전? 대학 다닐 때니까 30년 전? 거의 20년 전이죠. 20년 전인데 그때 제가 이제 월세를 얻어요. 신림동 쪽에다가. 오, 그때, 신림동. 아직도 신림동 쪽에다가. 유명하잖아요. 예. 정확하게 500에 30인데 5만 원 깎아서 500에 25에 들어갔어요. 오. 지금은 솔직히 거기 월세로 들어가려면 그래도 55, 60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55, 60만 한 원 두 배 뛰었네요. 예. 근데 아무리 이제 월세가 저렴하다고 해도 사실상 내가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걸 그렇죠.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증금은 내가 이걸 걸어놓고 내가 가져올 수 있지만 사실 월세는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해도 매달 나가는 거고 하니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월세보다는 무조건 전세를 좀 가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보다 월세가 더 이자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증금을 조정하면서 월세의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보증금을 조금 올리고 월세를 조금 깎아주기도 하던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이 지금 1,000만 원이고 5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2천만 원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조정은 근데 가능하죠. 집주인분이 예. 그런 거를 해주신다는 거죠. 집주인분이 이제 원하면은 네. 그 정도는 뭐 합의가 오케이 할 된다는 수 거죠. 있죠. 예, 합의할 수 상호 있습니다. 합의. 하지만 수학적으로만 따지면은 그 1000에 10이라는 그 이자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쵸. 예, 그 경우에 예를 들어 1000을 더 받고 10을 깎아줬으면 누가 더 이득을 본 것 같습니까? 그 상황에서 집주인일까요? 아니면 세입자일까요? 세입자. 1000 더 주고 그렇죠, 세입자예요. 1000을 아무리 은행에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안 주고 내가 은행에 맡겨 놓는다 해도 한 달 이자 10만 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거를 전문 용어로 전월세 그러니까 전환율이라고 그래요. 전월세. 예.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를 전환하는 어떤 비율인데 네. 전월세 전환율 공식이 있습니다. 월세 곱하기 12. 왜냐하면 12개월이 1년이니까 나누기 그다음에 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나눠줘요. 그다음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1억의 오피스텔을 월세 1000에 60으로 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이 과연 몇 프로가 나오고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60만 원 곱하기 12, 그다음에 나누기 1억에서 1000만 원을 뺀 9천만 원,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8%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전월세 전환율의 평균값은 4.1%입니다. 약. 그래서 적정 월세 가격을 제가 산출해내면 공식에 집어넣어서 1억 빼기 1000만 원 해서 9천만 원 곱하기 4.1% 그리고 12개월 나누기 12를 하면 30만 7,500원입니다. 그러면은 월세가 진짜 싼 거잖아요. 싸죠. 아까 계산보다 훨씬 싸졌죠. 이거 모르면은 완전 거의 그냥 호구 되겠네요. 아, 호구를 넘어서서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죠. 짐승인데. 개호구. 개호구 됩니다. 개호구 진짜. 삐. 왜냐하면 가격이 더블 차이잖아요. 더블 차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놓기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뭐 2% 평균 2%밖에 안 되니까 월세를 받으면 내가 4% 넘게 받을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또 게다가 월세만 받습니까? 부동산은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쵸. 세입자는 아무래도 월세를 좀 덜 내는 게 좋다. 월세보다는 전세가 좋고. 좋죠. 그렇지만 전세는 좀 위험하고 무섭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전세는 또 보증금이 크잖아요. 네. 크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더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하긴 맞아. 내 전재산이 거의 걸려 있는 건데. 아까 계약서 쓰실 때 등기부 등본 떼어보셨다면서요? 네네. 근데 그 등기부 등본을 언제 떠보신 거예요? 저 가계약할 때요. 가계약할 때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안 했는데요? 아, 그리고는 다시는 등본을 안 떼어보신 거예요? 네. 왜요? 또 띄워야 돼요? 아,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우리 불인 씨와 계약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받아요. 은행에 가서. 그러면은 은행이 그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되면 우리 불인 씨는 그 다음에 아무 확인 없이 계약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저당권을 안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저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불인 씨의 보증금을 100%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들어가기 직전 문 앞에서 휴대폰으로 한번 확인을 하세요.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물론이죠. 나는 부동산에서만 확인 가능한 건 줄 알았는데. 부동산 사무소에서만요? 네네네. 아니죠. 휴대폰만 있으면 네. 그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 일정 나 비용만 몰랐지? 지불하면 돼요. 아 진짜요? 그럼 등기부 등본만 잘 확인하면 되겠네요. 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네. 네네. 그 전입신고가 뭐냐면 대항력을 갖추게 해줘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누가 나가라 그러면 난 합법적인 거주자니까 안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럼 확정일자는 뭐냐? 우선 변제권이라는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저당권 관련된 그 권리인데 저당권이 있으면 순서대로 쫙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있잖아요. 네. 그 경매가 되면은 얘가 다 배당을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배당금이 적어. 그러면 첫 번째가 이걸 다 먹었어. 그럼 두 번째 밑으로의 저당권은 돈을 못 가져가는 거죠. 없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일 먼저. 그 순위를 거네요? 정하는 게 아.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그 날짜가 순위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경매로 넘어가고 내 돈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보증금 보험을 들면 돼요. 근데 전세 보증금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 그걸 가입하면은 전세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보험이 있다라는 거네요? 예, 보증보험이 신기하다. 있어요. 예. 서울보증보험이라는 SGI, 네. 그다음에 허그가 한국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허그. 허그 안아줘요. 네. 프리 허그. 안아줘요. 그렇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 같이 보면서 네. 저희가 한번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인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임대인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혹시 그 계약할 때 집주인분 만나서 계약했습니까? 직접 만나서? 네네. 저는 아. 기다렸어요. 잘하셨네. 네. 집주인 확인이 왜 중요하냐? 자, 집주인과 우리 세입자가 있어요. 그 사이에 공인중개사분이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마음을 조금 나쁘게 가지셨어. 그럼 어떻게 하냐?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요.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보고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가 갖고 있는 전세금으로 월세를 탁탁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안심을 시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짐도 싸야 도망갈 거 아닙니까? 네. 짐 싸고 뭐 비행기 티켓 예약하고 날라요? 날르는 거지. 날르는 건 좋은 편이네. 비행기를 타면 날르잖아요. 네. 그러면 못 잡잖아요. 그럼 이게 사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근데 이게 민사인데 형사도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돈은 민사로 받잖아요. 민사 소송 걸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이게 돈이 없어지면은 소송 걸어봤자 돈을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머리 아프지 않게 하려면은 일단 당사자끼리 만나고 사람을 대면해서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입술이 부르 떨어. 그럼 약간 이상하잖아. 그런 걸 체크하면서 이제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조심하고.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특약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가 전부를 다 표시해 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특약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더 첨부시킬 수도 있고 계약서상의 부족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대로 벽지를 바꾸고 살겠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그래 그렇게 하라고 뭐 그러니까 말로 했어요. 근데 말이 나중에 가서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큰일이잖아. 구두로는 오케이 했을 때는 이거 효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특약 같은 데다가 뭐 벽을 뚫겠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이의가 없다라든지 뭐 오케이라는 그런 거를 특약에 넣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넣으시면 좋은 거죠. 그러면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할 수가 없는 이미 거예요. 약속을 한 거니까 다 문서화되어 했으니까. 있는 예. 거니까. 심지어 원하시면 그 못 박는 네. 개수까지 넣어버리세요 그냥. 방당 뭐 5개 이런 식으로. 못 좀 이렇게 땅땅땅. 아니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함과 동시에 더 이상 이 집주인이 담보를 안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은행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돈을 빌리지 않는 거지. 네. 그래서 못하게. 그렇죠. 빌려도 내가 이제 들어가서 확정일자 다 받고 내가 선순위가 된 다음에 빌리는 건 그건 자기 개인적인 문제죠. 네. 하지만 나보다 우선 선순위를 만들어 주지 않게 딱 특약으로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인데요? 완전 꿀팁. 그러면 미리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막을 수 있죠. 이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해놨다가 다음 계약할 때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이거는 먼저.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확인 또 확인해서 호구되지 말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줘. 꾹꾹 눌러줘.